세상은 늘 복잡한 이론과 화려한 계획으로 우리를 현혹한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그 모든 장식을 걷어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는 힘은 거대한 비밀이 아니라 오늘 단 한 번의 삽질, 단 한 걸음의 전진에 숨어 있다. 변명은 길지만 행동은 짧다. 그리고 단순한 행동은 언제나 세상을 바꾼다. 정주영은 이를 몸으로 증명했다. 불가능을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고 계산보다 시도를 앞세우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세상을 설득했다. 이 글은 그의 철학을 해부하고 단순함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드러낸다. 읽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이다. 해봤나? 세상은 언제나 복잡함을 신뢰한다. 두꺼운 보고서와 화려한 계획 속에서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끼고 그 복잡한 논리와 수치가 마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믿는다. 그러나 정주영은 일찍이 깨달았다. 현실은 복잡한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현실은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진다. 오늘 무엇을 만들었는가? 어디까지 전진했는가? 아무리 날카로운 분석을 늘어놓아도, 아무리 근사한 말로 포장해도 결국 남는 것은 결과였다. 결과가 없다면 그날의 노력은 잡음에 불과하고 쌓임이 없다면 모든 과정은 허무로 끝난다. 그래서 그는 평생 단순함을 붙잡았다. 단순함은 무식함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직관이었고 불필요한 허세와 군더더기를 잘라내고 핵심만을 붙잡는 힘이었다. 해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길이 생기고 길이 생기면 믿음이 자라며 믿음이 자라면 더 큰 시도가 가능해진다. 이 단순한 순환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다. 사람들은 복잡한 방법과 장치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오직 단순함을 무기로 삶과 사업의 길을 개척했다. 단순함은 직선처럼 거칠고 때로는 무례하게 보이지만 그 직선은 언제나 세상을 설득한다. 화려한 말과 계획은 시간이 흐르면 잊히지만 단순한 행동은 흔적을 남기고 길을 만든다. 정주영에게 단순함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그는 불가능을 이기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뇌에 자리 잡을 시간을 주지 않았다. 계산이 완벽히 맞지 않아도 조건이 모자라도 정보를 다 모으지 못했어도 먼저 움직였다. 남들이 숫자를 맞추고 논리를 정리하며 타당한 이유를 수집하는 동안 그는 이미 첫 삽을 들고 현장에 발을 디뎠다. 그 한 걸음이 모든 판을 갈랐다. 이유를 늘어놓는 사람은 가능성을 축소하지만 방법을 찾는 사람은 가능성을 증식시킨다. 그는 길게 분석하지 않고 짧게 시도했고 가정의 정밀함 대신 실험의 밀도를 선택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다른 이들이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때 그는 작더라도 손에 잡히는 성과 하나를 쥐고 있었다. 이 작은 성과는 단순한 점이 아니라 다음 시도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되었고 증거가 쌓이며 팀의 신뢰와 자본의 신뢰, 나아가 시장의 신뢰까지 끌어당겼다. 젊은 시절 배움이 짧았다는 결핍은 그를 더 단순하게 만들었다. 머뭇거리는 대신 묻고 들은 즉시 몸을 쓰고 몸을 쓴 즉시 데이터를 얻었다. 이 데이터는 책상 위에서 나온 해석이 아니라 땅 위에서 튀어나온 사실이었고 사실은 항상 논리보다 빠르게 길을 열었다. 그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기보다 불완전한 조건을 다루는 기술을 연마했다. 불완전한 예산 아래서 우선순위를 도려내고 불완전한 인력으로 동선을 재배치하고 불완전한 일정 속에서 공정을 쪼개 병행 처리했다. 완벽하면 시작한다가 아니라 시작해야 완벽해진다가 그의 일하는 문법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속도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빠른 시작은 빠른 피드백을 낳고 빠른 피드백은 빠른 수정으로 이어지며 이 반복이 조직의 학습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렸다. 그에게 불가능은 논증의 대상이 아니었다.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탄생한 추상적 공포일 뿐이었다. 시작하고 나면 무너지는 가정들이 드러나고 드러난 틈새로 해결책이 스며들었다. 그래서 그는 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 작은 구간부터 돌파했고 그 돌파구를 증폭시켜 전선을 확장했다. 이렇게 불가능은 한꺼번에가 아니라 조각내서 무너졌다. 그리고 이 방식이야말로 그가 위기에서 길을 찾는 가장 일관된 작동 원리였다. 정주영의 철학은 한 문장으로 수렴한다. 해봤어. 이 질문은 변명과 장광설, 보고서와 가설을 한순간에 해체하는 칼날이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의견을 묻지 않았다. 시도를 물었다.
해봤다면 어디까지 몇 번 어떤 조건에서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들었다. 답변의 형식도 정해져 있었다. 예, 아니요, 그리고 수치. 예라면 실험의 단위를 밝히고 실패했으면 무엇을 바꾸어 다시 시도할지 내놓아야 했다.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가능한 최소 행동을 제시하고 그 행동이 끝나는 시각과 확인 방법을 약속해야 했다. 이렇게 해봤어는 조직의 언어를 의견에서 증거로, 가능성에서 결과로 번역했다. 그는 모든 과제를 실험 단위로 쪼갰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검증은 바로 걸고, 고객 5명 인터뷰로 확인할 수 있으면 오늘 목록을 만들고, 24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 있으면 밤새라도 만들었다. 파일럿은 작더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했고, 돌아간 파일럿은 곧바로 수치로 기록되었다. 클릭률이 1%라도 오르면 왜 올랐는지 파고들었고, 1%가 떨어지면 어떤 가정이 틀렸는지 즉시 수정했다. 해봤어는 질책이 아니라 작동 규칙이었다. 그는 보고의 형식을 바꾸어 행동 로그를 먼저 올리게 했고, 데일리 체크인에서는 계획 대신 어제의 실험, 오늘의 실험, 막힌 지점만 말하게 했다. 막힘이 보고되면 그 자리에서 병목을 제거했다. 승인 절차가 길면 절차를 잘랐고, 권한이 없어 멈추면 권한을 위임했다. 숫자가 없다면 실험을 늘리고, 실험이 없다면 범위를 줄였다. 그는 작은 성공을 증폭시키는 법도 알았다. 한 구간에서 통과된 방법은 템플릿으로 고정하고 인접 공정의 복제에 속도를 올렸다. 반대로 작동하지 않는 방법은 즉시 폐기하고 실패의 원인은 다음 실험의 설계 변수로 전환했다. 이 반복이 조직의 학습 속도를 끌어올렸고 학습 속도가 신뢰를 낳았다. 결국 해봤어는 문화가 되었다. 보고서의 길이는 짧아지고 실행의 주기는 빨라졌으며 책임은 모호한 집단에서 명확한 개인으로 이동했다. 누구의 아이디어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시도했느냐, 무엇이 달라졌느냐만 중요했다. 그는 알았다. 생각은 길어질수록 두려움을 키우고 행동은 짧을수록 용기를 키운다. 그래서 모든 대화의 끝을 행동으로 닫았다. 지금 무엇을, 누구와, 어디서, 언제까지. 그가 원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움직이는 첫걸음이었고 그 첫걸음이 다음 걸음을 낳는 연쇄였다. 해봤어? 라는 5글자는 그렇게 전략이 되었고 전략은 결국 결과가 되었다. 현장은 비전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곳이다. 종이 위의 선과 숫자는 그럴듯하지만 땅은 한치도 속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거창한 담론을 지우고 오늘 해가 지기 전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세울 것인가로 하루를 설계했다. 기준은 단순했다. 땅이 다졌는가, 철근 간격이 실제와 도면이 일치하는가, 거푸집이 수평을 유지하는가, 양생 시간표가 시간대별로 끊겨 있는가, 배수로가 내일 비를 견딜 만큼 열려 있는가. 이 질문을 체크리스트로 고정하고 아침 첫 15분에 현장 가장자리부터 중심까지 도보 점검을 돌며 눈으로 확인했다. 의심이 생기면 즉시 샘플을 절단해 치수와 강도를 재고 공정 중단선은 붉은 깃발로 표시해 모두가 같은 위험을 보게 했다. 보고는 수사학이 아니라 수치였고 수치는 1시간당 생산량, 재작업률, 대기시간, 장비 가동률, 인원 배치 효율 5줄로 끝났다. 수치가 떨어지는 구간이 포착되면 그 자리에서 자원을 이동했다. 레미콘 대수를 시간 단위로 재배치하고 크레인 동선을 겹치지 않게 갈라 공중 충돌을 없앴으며 자재 창고를 공정 가까이로 끌어당겨 빈 이동을 줄였다. 교대는 30분 겹치게 편성해 인수인계의 진공 구간을 없앴고 양생은 분 단위로 쪼개어 히터와 바람막이, 살수 주기를 조합해 계절 변동을 상쇄했다. 현장의 언어를 모두가 읽게 하기 위해 시각화를 과하게 썼다. 작업보드는 시 단위로 쪼개고 지연이 10분을 넘어가면 노란 표식, 30분이면 주황, 60분이면 빨강으로 격상해 누구나 지나가며 병목을 보게 했다. 문제는 회의실로 데려가지 않았다. 발생 지점에서 10분 안에 1차 조치, 60분 안에 대체안, 하루 안에 영구 조치라는 규율을 걸어두고 책임은 직책이 아니라 위치로 배분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첫 응답자였다. 날씨는 변명거리가 아니라 입력 변수였다. 비가 오면 배수로를 우선 공정으로 올리고 풍속이 높으면 크레인 작업을 접고 지상 공정을 끼워 넣어 전체 속도를 유지했다. 이 모든 운영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끊김없는 리듬을 목표로 했다. 아침 15분 점검, 정오 5분 교정, 일몰 전 10분 검수의 3박자로 하루를 닫고
다음 날의 첫 삽 위치와 자재 배치도를 그 자리에서 확정했다. 그는 현장을 데이터 센서로 삼아 책상 데이터를 교정했고 데이터는 곧 행동을 재배치하는 명령이 되었다. 간판 하나, 선 하나, 깃발 하나가 의사결정을 단축시키자 공정은 저절로 앞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현장은 그에게 단순한 진실을 반복해 가르쳤다. 말은 현실을 움직이지 못한다. 오직 확인된 사실과 즉시의 조치만이 구조물을 세운다. 하루를 이기면 공정을 이기고 공정을 이기면 사업이 앞으로 간다. 사업에서 신뢰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계량 가능한 결과로 증명된다. 약속한 날짜에 끝냈는가? 약속한 품질을 지켰는가? 약속한 대가를 제때 치렀는가? 이 세 가지가 전부다. 그는 이를 규칙으로 제도화했다. 공정별 납기표는 일자, 시간, 책임자까지 박아넣어 지연의 여지를 없애고 지연이 발생하면 원인 조치, 재발 방지안을 24시간 내 로그로 남기게 했다. 품질은 샘플링이 아니라 전 공정의 케이트를 박았다. 자재 입고 때는 규격 강도 치수 3점 체크, 시공 중에는 공차 관리표로 수치 편차를 즉시 표시, 인수 단계에서는 고객 사양서와 대조한 체크리스트로 합격, 불합격을 이분했다. 불합격은 변명이 아니라 비용이었다. 재작업률을 KPI로 걸고 재작업 발생 시 원가를 원인 부서에 귀속시켜 다음 달 예산에 반영했다. 대가는 신뢰의 마지막 골이었다. 하도급과 협력사에는 D+0 결제 원칙을 도입해 검수 완료일 자정 이전 이체를 표준으로 만들었고 분쟁은 48시간 내 조정위원회를 열어 공정이 멈추지 않도록 했다. 장부는 자존심보다 우선했다. 그는 매일 현금 흐름표를 열어 유입, 유출, 잔액, 부채 만기 내주를 확인했고 잔액이 불안정하면 비용이 아니라 순서를 조정했다. 필수 공정부터 돈을 흘려 인력과 장비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비핵심은 과감히 미뤘다. 고객에게는 진행률, 품질 지표, 하자 현황을 주 1회 공개해 말 대신 수치로 안심을 제공했고 수치가 흔들리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전화 한 통으로 사과와 계획을 동시에 내놓게 했다. 그는 신뢰를 계약서가 아니라 반복된 완료 증명서로 쌓았다. 같은 날, 같은 품질, 같은 대가, 이 패턴이 누적되자 다음 계약은 자연히 따라왔다. 반대로 한 번의 변칙과 지연은 즉시 신용한도 축소, 페널티 부과, 공급선 교체로 이어졌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측정, 보고, 보상, 제재로 닫았다. 납기 준수율 98% 미만이면 임원 보너스를 깎고 99.5%를 넘기면 현장에 바로 성과급을 풀었다. 품질 클레임 건수는 월간 0.3% 이하로 압축했고 하자 보수 예치금을 별도 계정에 묶어 고객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제거했다. 이 모든 장치의 목적은 하나였다. 말하지 말고 보여라. 약속을 지키는 조직은 설명하지 않아도 시장이 먼저 알아본다. 신뢰는 설명의 산물이 아니라 결과의 습관에서 태어난다. 그는 그 습관을 매일의 납기, 숫자, 이체 버튼으로 증명했고 그 단순한 반복이 곧 생존이었다. 그는 사람을 평가할 때 말이 아니라 움직임을 보았다. 회의에서 의견이 많은가 보다, 현장에서 손을 더럽히는가, 이유를 나열하는가 보다, 질문을 촘촘히 던지는가, 계획을 잘 쓰는가 보다, 오늘 무엇을 끝냈는가가 기준이었다. 기준은 단순하지만 냉정했다. 첫째, 행동의 빈도와 주기가 일정한가. 둘째, 질문의 질이 점점 깊어지는가. 셋째, 실패 후 재시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가. 넷째, 결과를 수치로 환원해 말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의 신뢰를 얹어 사람을 기용했다. 신뢰는 성격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왔다. 약속한 시각에 도착하고 약속한 분량을 제출하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알리고 해결책과 마감 시각을 함께 제시하는 습관. 그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과감히 몰아주었다. 기회는 선물도 복지도 아니었다. 책임을 함께 묶은 과업 배분이었다. 책임이 선명하면 도망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으면 결국 해낸다. 그래서 그는 이를 작게 쪼개 개인에게 귀속했고 주간이 아니라 일 단위로 성과를 확인했다. 성과는 보고서가 아니라 로그였다. 오늘 무엇을 했는가, 어디서 막혔는가, 내일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 세 문장으로 끝나는 로그의 밀도가 그 사람의 깊이를 말했다. 변명은 면담의 종료 사유였다. 권한이 없어서라면 즉시 권한을 위임했고 시간이 부족해서라면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 장애가 해소된 뒤에도 같은 변명이 반복되면 업무와 사람을 분리했다.
사람을 지키려면 먼저 일을 지켜야 했고 일이 지켜져야 결국 팀이 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질문이 많은 사람은 끝까지 끌어올렸다. 질문은 책임의 전조이고 책임은 성장의 전조다. 그는 질문을 훈련시켰다. 문제를 묻지 말고 가정을 말하라. 가정을 말하지 말고 실험을 제안하라. 제안을 말하지 말고 마감 시간을 말하라. 이런 언어 규율 아래서 수줍은 신입도 빠르게 작은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 작은 결과는 신뢰를 낳고 신뢰는 더 큰 기회를 불렀다. 그는 승진의 기준도 단순화했다. 자신의 일을 끝내는 사람은 실행자, 타인의 일을 끝나게 만드는 사람은 리더였다. 리더는 기술보다 도메인보다 리듬을 만들 수 있어야 했다. 리듬이란 사람과 장비와 시간이 끊기지 않게 이어붙이는 능력이다. 그는 리듬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산과 권한을 함께 줬고 성과는 팀이 먹되 책임은 리더가 먼저 섰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질책은 1대1로, 보상은 즉시로, 교정은 구체로 처리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람을 신뢰로 묶었다. 성과를 내는 사람을 끝까지 지켰고 신뢰를 배신한 사람과는 빠르게 작별했다. 그의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냈는가였다. 끝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조직은 강해지고 강한 조직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똑같이 묻는다. 네가 말한 그것 해봤나? 언제까지 끝낼 건가? 끝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 세 가지에 정확히 답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겼다. 그에게 실패는 신비가 아니었다. 실패의 정의는 단순했다. 해보지 않았거나 하다 멈췄거나 끝까지 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방도 단순했다. 끝까지 가라. 멈추지 마라. 이유를 늘어놓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그는 이 원칙을 선언으로 끝내지 않았다. 실행 규율로 박았다. 어떤 과제든 착수, 피드백, 교정 완료의 4박자를 하루 단위로 묻고 매일 일몰 전 10분에 완료 여부만 확인해댔다. 거의는 금지어였다. 완료는 검증 가능한 산출물로만 인정했고 산출물이 없다면 그날의 시간은 실패로 기록했다. 실패가 기록되면 즉시 복구 모드로 전환했다. 가정을 줄이고 범위를 쪼개고 병목을 제거하고 다음 시도를 T+24시간 내에 재개했다. 그는 위기를 해석하지 않고 조작했다. 위기는 복잡한 얼굴을 하고 오지만 속은 단순하다. 버티면 산다. 못 버티면 끝난다. 그래서 버티기 위한 체계를 과하게 설계했다. 과제당 최대 동시 작업을 3으로 제한해 집중도를 지키고 첫 장에 10분 내 임시조치, 60분 내 대안, 24시간 내 연구조치에 사다리를 세웠다. 의사결정은 완벽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관찰, 지향, 행도를 짧게 돌려 결정 행동의 주기를 24시간 안으로 압축했고 잘못된 결정은 빠르게 폐기했다. 그는 멈춤의 핑계를 질식시켰다. 권한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위임했고 정보가 부족하다면 2시간 내에 확보 가능한 최소 데이터로 보정했고 리스크가 크다면 실험 단위를 줄여 손실 한도를 고정했다. 모든 팀은 사전에 프리모텀을 통해 실패 시나리오와 스위치 조건을 정의했다. 지연이 60분을 넘기면 기능을 제거해 단계를 통과하고 결합률이 임계치를 넘으면 공정을 우회해 병렬로 재시도했다. 책임은 소유자가 졌다. 실패의 원인은 팀이 공유했지만 재시도의 마감 시각과 다음 산출물은 한 사람이 명확히 가져갔다. 그는 작은 성공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 작은 성공은 논쟁을 멈추고 두려움을 줄이며 속도를 만든다. 작은 성공이 나오면 즉시 템플릿으로 고정해 인접 공정에 복제했고 실패는 원인, 가정, 수정의 3줄로 요약해 다음 실험의 입력 변수로 넘겼다. 이렇게 실패는 학습의 회계가 되었고 위기는 리듬의 교정기가 되었다.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생각이 길어질수록 공포는 커지고 행동이 잦아질수록 공포는 작아진다. 그러니 오늘의 한 걸음을 반드시 끝내라. 완벽한 길은 없다. 다만 발밑에 흙을 한 삽씩 옮기는 자만이 끝에 닿는다. 끝이 보이지 않으면 단위를 줄여 끝을 만들고 동력이 떨어지면 주기를 줄여 속도를 만든다. 이 단순한 공학이 위기에서 그를 살려냈다. 실패는 사건이 아니라 멈춤이며 멈춤은 재시작으로만 치유된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질문을 같은 곳에 꽂았다. 다시 할 수 있나? 그렇다면 지금 몇 시까지 무엇을 끝낼 건가?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하는 순간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었다. 그에게 돈은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회사를 지키는 방패였다. 숫자는 변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는 자존심보다 장부를 앞세웠고 장부를 신뢰보다 앞세워 신뢰를 만들어냈다. 현금은 숨과 같아서 멈추는 순간 조직의 모든 기능이 동시에 정지한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매일 아침 현금 캘린더를 펼쳐 유입 유출의 주기, 잔액의 저점, 만기의 집중 구간을 먼저 확인했다. 이익표가 아니라 현금 흐름표가 생존을 좌우한다는 원칙 아래 재고 회전 일수, 매출 채권 회전 일수, 매입 채무 회전 일수를 같은 눈금으로 놓고 워킹 캐피털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착했다. 돈을 쓰는 순서는 더 단순했다.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안전, 공정이 서지 않게 하는 유지보수, 속도를 올리는 설비 툴에 먼저 배분하고 체면과 허세, 실적 포장에 쓰이는 비용은 가차없이 잘랐다. 그는 푼돈을 아끼어 큰돈을 막는 공학을 몸으로 익혔다. 작은 절약이 모여 안전장비 한 세트를 만들고 그 장비가 사고를 줄이고 사고 감소가 보험료와 공정지연을 줄여 다시 현금이 남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 이 선순환이 바로 신뢰의 원천이었다. 신뢰는 구호로 얻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 막히지 않는다는 시장의 체감으로 쌓인다. 그 체감을 만들기 위해 그는 비용 통제와 동시에 유동성 버퍼를 두껍게 유지했다. 평시에는 최소 3개월치 고정비를 안전판으로 묶어두고 위기 징후가 보이면 가변비를 48시간 안에 재조정해 잔액의 하강 속도를 늦췄다. 자금이 부족해지면 우선순위를 손댔다. 핵심 공정과 핵심 고객 라인에 현금을 먼저 흘려 가동률을 지키고 비핵심은 과감히 늦추거나 정지했다. 그는 비용을 깎는 기술이 아니라 순서를 바로잡는 기술로 보았다. 순서가 바로 서면 같은 돈으로 더 먼 거리를 간다. 또한 그는 수익보다 신용의 가치를 더 크게 보았다. 신용이 있으면 고금리의 파고도 버틸 수 있고 버티면 언제나 다음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현장에서 학습했다. 그래서 숫자는 항상 보수적으로 보고 약속은 항상 공격적으로 지켰다. 내부 원가 계산은 엄격하게, 외부 약속은 여유 있게. 이 조합이 남들이 위기를 설명할 때 그는 위기를 통과하게 만든 비밀이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계산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어야 한다.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내주어야 한다. 이 세 줄의 공식을 장부 위에, 공정 위에, 사람의 습관 위에 새기자 숫자는 거짓말을 멈추고 현금은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했으며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이 회사의 재무제표 바깥에서 회사를 떠받쳤다. 결국 그는 알았다. 부는 복잡한 재무기법의 부산물이 아니라 단순한 현금 규율의 누적이며 그 누적이야말로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가장 싸고 가장 강한 방패라는 것을. 그에게 배움은 미덕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었다. 자존심은 결정을 느리게 하고 오류를 숨기게 만들지만 겸손은 오류를 드러내고 속도를 올린다. 그는 잘못을 인정, 교정, 재시도의 세 줄로 즉시 돌렸고 이 루프를 조직의 기본 리듬으로 박았다. 회의는 의견 경쟁이 아니라 사실 갱신의 시간이었다.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사실인가, 그 사실로 무엇을 바꿀 것인가만 남겼다. 포스트모템은 비난을 금지하고 사건의 타임라인, 가정의 붕괴 지점, 다음번 스위치 조건만 기록했다. 기록은 곧 규칙이 되었다. 현장에서 얻은 교훈은 24시간 내 작업 표준서에 반영되고 SOP가 바뀌면 다음 교대부터 새 규칙이 실행되었다. 그는 배움을 인지적 유연성으로 정의했다. 내 말이 아니라 현장이 맞으면 즉시 내 말을 버린다. 바꾸는 비용은 고집의 비용보다 항상 작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입의 질문을 특히 중시했다. 질문은 조직의 맹점을 비추는 손전등이고 맹점이 보이면 사고가 줄고 속도가 붙는다. 그는 질문법을 훈련했다. 현상을 묻지 말고 가정을 말하라. 가정을 말했으면 반증 실험을 설계하라. 실험을 설계했으면 마감 시각을 못 박아라. 이렇게 질문은 행동으로, 행동은 지식으로 변환됐다. 지식은 사람 머리에 두지 않았다. 지식 베이스에 외주를 줬다. 템플릿, 체크리스트, 결정 트리로 한 번 배운 것이 항상 작동하는 것이 되게 했다. 학습의 KPI도 숫자로 관리했다. 주간 실험수, 수정주기, 재발 방지 규칙 업데이트 건수, 신규자 온보딩 소요일. 숫자가 내려가면 리더가 직접 현장에 내려가 병목을 제거했다. 그는 스승 제자 구조를 짧게 묶었다. 선임은 하루 15분 1대1 코칭으로 신입의 질문을 끌어내고 신입은 그날 배운 것을 즉시 작은 산출물로 제출했다.
산출물이 없으면 배움도 없다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부터 학생이었다. 현장에서 틀리면 공개적으로 정정했고 정정은 권위를 깎지 않고 신뢰를 세웠다. 권위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는 속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증명했다. 집요함 역시 특별한 성격이 아니었다. 단순한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태도였다. 하나의 방법을 붙잡고 틀리면 즉시 수정해 다시 붙잡는 과정이 그의 집요함이었다. 남들이 100가지 이유를 늘어놓을 때 그는 단 하나의 가설을 빠르게 검증했고 결과를 지식으로 고정해 조직의 반사신경을 키웠다. 이렇게 겸손은 로맨틱한 미덕이 아니라 위험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운영 기술이 되었고 배움은 그 기술을 매일 갱신하는 유일한 연료가 되었다. 결국 그는 알았다. 크고 화려한 전략이 회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틀린 것을 오늘 고치는 겸손이 회사를 키운다는 것을. 성공의 비밀은 화려한 설계도가 아니라 움직이는 손, 오늘의 한 뼘을 밀어붙이는 단순한 행동에 있다. 거대한 배는 꿈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용접 비드가 이어붙인 결과이고 도시를 지키는 방파제는 장엄한 구호가 아니라 일정표 위에 찍힌 콘크리트 타설 한 줄 한 줄의 누적이다. 그는 이 원리를 작업의 문법으로 만들었다. 목표를 한 문장으로 축약해 모두가 암송하게 하고 그 목표를 하루 단위의 행위로 쪼개 시간, 장소, 사람을 명시했으며 매일 일몰 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확인해 변명 대신 산출물만 남겼다. 작은 전진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재작업률 0.1%를 줄이는 조정이 연쇄적으로 품질 클레임을 낮추고 낮아진 클레임이 현금 흐름의 요철을 평탄화하며 평탄한 현금이 다시 설비 가동률을 끌어올려 납기 준수율을 밀어올린다. 1%의 개선이 30번 이어지면 전장의 체감은 기적이 되고 이 기적은 사실 평범한 행동의 기하급수적 합성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의도를 절차로, 절차를 리듬으로, 리듬을 습관으로 바꾸는 데 집착했다. 아침에는 핵심 한 가지를 고정하고 낮에는 그것만 흔들림 없이 밀며 저녁에는 결과만 기록한다. 계획은 간결했고 실행은 집요했으며 보고는 무미건조했다. 이 무미건조함이 조직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증식시켰다. 아이디어의 출처는 무의미했다. 누가 먼저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어떤 수치로 증명되었는가만이 의미를 가졌다. 작동하는 해법은 즉시 표준 작업으로 승격되어 전파되고 작동하지 않는 시도는 삭제되어 다음 실험의 설계 변수로 환원된다. 그 결과 조직은 말하는 집단에서 적응하는 생명체로 진화했고 적응의 속도 자체가 경쟁 우위가 되었다. 그는 알았다. 전략은 회의실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라 스패너를 쥔 손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에서 전화기 넘어 고객의 호흡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성공의 핵심은 언제나 동일하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택해 끝까지 미는 것. 내일의 한 가지를 오늘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두 줄의 반복을 지루할 만큼 오랫동안 견디는 것. 이것이 그의 모든 전략이었고 그 전략은 끝내 결과가 되었다. 결국 정주영이 평생 몸으로 증명한 것은 단순하다. 위대한 것은 단순하고 단순한 것은 강하며 강한 것은 오래가고 오래가는 것이 끝내 이긴다는 진리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 변명 대신 남겨진 결과, 그 직선적인 진실이 세상을 움직였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 질문은 하나다. 오늘 해봤는가? 아직 아니라면 지금 시작하라. 단순한 한 걸음이 인생을 갈라놓는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지도, 복잡함을 벗겨내고 본질로 향하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단순함을 무기로 삼아라.